시간은 챕터 2 동사의 태. 동사의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뭘 배우는 거냐면 태에는 능, 동, 태가 있고요. 그거의 반대말이 이제 수, 동, 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말들은 다 능동태죠. 이거에 반대되는 게 수, 동, 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둘이 반대되는 이유는 능동태가 대부분의 문장인데 자, S 주어가 동사를 한다. 그리고 삼형식부터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 얘가 뭐 이 동작을 한다. 얘를 혹은 얘에게. 그러니까 주어는 동작을 하는 존재고 목적어는 동작을 당하는 존재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능동태고 수동태는 그거랑 반대라는 거죠. 그럼 뭐야? 주어가 동사를 쓰는데 능동태랑은 다르게 써야 되니까 기본적인 형태가 여기서 변화를 주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요게 이제 큰 차이. 동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되고요. 능동태에서 동사는. 수동태에서의 동사는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 요게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 이 주어가 이런 동작을 당한다. 그래서 당하다. 혹은 뭐뭐 되어지다. 그러니까 주어가 이 동작을 당하는 거. 이거 능동태는 그 동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거꾸로 당한다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동태. 수동이라는 건 능동은 지가 하는 거고 능동적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수동은 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 책에서 한번 봅시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는 거. 태라는 건 결국 행위를 주체에 초점을 두고 쓸 때, 수동태는 행위를 받는 대상에 초점을 둘 때 쓴다. 뭐 말이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존재일 때 쓴다. 그래서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거 요거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pp를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뒤로 빠진다라는 건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혹은 행위자가 밝힐 필요가 그러니까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굳이 쓸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거라 거의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쓴다라고 나와 있지만 거의 수동태에서는 80% 정도는 요걸 안 써요. 그래서 근데 문법적으로 배울 때는 그래서 이것을 생략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생략이 가능한데 쓰고자 하면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누구누구에 의해 라는 말을 쓰는 거죠. 누구누구에 의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Many people loved her new design.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을.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거죠. 무엇을? 새로운 디자인을. 이런 게 능동태예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매번 보던 그런 문장이고요. her new design을 주어로 쓰는 거죠. 이거는 이 능동태와의 관계로 보면 당하는 목적어를 주어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줍니다. 그래야 수동태인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능동태의 주어를 갖다 쓰면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사랑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사랑받았다.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 나올 때 많이 쓰겠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 바이 플러스 많은 사람들 요거를 특별히 내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았겠죠. 사랑받았으면 뭐 개들이나 뭐 토끼한테 사랑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행위자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도둑 맞았는데 아직 도둑이 안 잡혔어. 그러면 도둑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쟈니 도둑질했는지 탐이 도둑질했는지 모를 때는 당연히 수동태로 써줘야 되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을 때. 여기다가 2번 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을 때. 네, 뭐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건 뭐냐면은 그 일반 사람, 일반인인 경우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Korean is spoken 이렇게 쓰겠죠. 한국어가 말하여져요. 그러면 in Korea 이렇게만 쓰면 되지. 한국에서 사람이 말을 하지 일반인이 말을 하겠죠. 아까 말했지만 개나 토끼가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맥상 너무 확실하게 말하다 보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해서 밝힐 필요 없을 때도 수동태를 쓰는데 이런 경우는 뭐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뭐 문맥상 나온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 문맥상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수동태를 잘 쓴다. 예를 들어볼까요? A famous singer가 was hurt. 상처를 입었습니다. In the car accident. 차 사고로 상처 입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뭐 이건 불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These days, CCTV is widely used. CCTV가 사용되어져요. 그럼 뭐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for security,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문법적으로는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in the nation, 이거는 장소의 장소. 이런 식으로 생략돼도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자, 이번에는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를 봅시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부의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약간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 사라지다. 지가 사라지다. 이거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런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자체로 지가 사라지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는 수동태를 안 쓴다. 그리고 리셈블이 닮다인데 닮다도 그냥 그가 그의 아빠를 닮는다. 뭐 닮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를 좀 기억해 놔요. 그 다음에 비톨드 같은 경우는 원래 말하다가 이제 수동태잖아요. 근데 말하여지다가 아니라 듣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듣는다. 당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걸 듣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be born, 태어나다. 원래 bear가 나타라는 뜻인데 나아지다. 그러니까 태어나다. located, be located 하면은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지다인데 뭐 굳이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어떤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들, 수동태 표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요. 이거는 수동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이거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쭉 문제는 사실 요 개념 알고 나면 사실 여기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 요거 사형식, 이제 능동태로 봤을 때 사형식인 경우에 목적어가 두 개니까 좀 복잡해지죠. 이런 걸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 기본적으로는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그럼 사형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는 주었다. 사형식은 주다죠. 수요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언가를. 그래서 주어 동사 사람 물건.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사람 물건. 받는 존재는 보통 사람이야. 100%는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니까 사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사람을 줄 수는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물건이겠죠. 노예제도 빼고는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울 때는 주동 사물 이렇게 외우면 사형식이 된다 그랬어요. 100%는 아니라는 것도 꼭 끝에다가 기억을 해놓고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 뭐 선생님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수업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얘를 간접 목적으로 받는다라고 주어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비스타, 무비 티켓 요거를 주어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동태가. I was given 하면 주어졌다라는 말은 받았다의 개념이에요. 받았다. 받았다. 그 다음에는 무비 티켓을 그대로 쓰고요. 그에 의해서 주어를 갖다 붙이면 되죠. 무비 티켓은 요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이 좀 요런 거는 융통성 있게 잘 해석하세요. 요건 받았다고, 요건 주어졌다. 티켓이 주어졌다, 나에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전치사를 꼭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다 남겨둘 때는 전치사를 써야 돼. 이거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사형식은 이제 주동 사물이라고 그랬고 삼형식은 주동 물전사로 전환한다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다시 복습해야 돼요, 여기. 그럴 때 전치사를 꼭 쓴다라 그러는데 그때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to도 쓰고 for도 쓰고 of도 쓰는데 그거 복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쓰기 때문에 일단 to를 기준으로 전치사를 꼭 쓴다. 전치사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그 삼형식처럼 전환할 때 그걸 떠올리면서 전치사를 그럼 뭘 쓰냐? give, send, tell, show, lend, teach처럼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을 좀 나타내는 경우 있죠. 직접적으로 주는 동사들. 그럴 때는 to를 쓴다. 이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게 일단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을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적은 걸 외워야 되겠죠. buy, make, cook, choose 처럼 누구누구를 위해 그러니까 1차 동작이라 그래서 1차 동작 이걸 먼저 만들고 사고 요리하고 나서 나중에 주는 것들 있잖아요. 만들어 주다, 요리해 주다, 찾아 주다, 사 주다 이런 것처럼 1차 동작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동작들 정성이 좀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for를 쓴다. 이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요 동사들 요걸 먼저 외워. buy, make, cook. MBC네, MBC. 지금 MBC지, MBC지, 푸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요런 애들은 for를 쓴다. for. 1차 동작 있고 나중에 주는 거면 for를 쓴다. 요거 외우고 많이는 안 나오는데 a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ove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놓고 for를 외우고 나머지는 to 쓴다, ask만 over 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 같은 경우 봅시다.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보, 목적보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자, 특징은 얘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요거 하고 주술 관계 마치 두 문장인 건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오형식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자 목적보로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가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것도 오형식 기본을 좀 보고 가야 돼요. 명사는 목적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포인트인데 이거를 사형식하고 구별할 때 요걸 좀 팁으로 삼아야 돼요. 왜 사형식도 목적어 다음에 또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 나오는 거거든요. 전치사 없이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 없이 목적어 그래서 명사 나와서 얘도 목적보인데 명사 나와서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보어는 목적어와 같은 존재, 동격 요게 중요해요. 사형식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용사. 형용사 나오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상태, 성질, 모양, 수량 뭐 다인데 일단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사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고, 부사는 목적보를 쓰지 않는다. 형용사만 쓴다라는 거고, 요 정도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동사 나오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죠. 동사 나오는 경우. 동사 나오는 경우는 형태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원형을 쓰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걸 기본으로 오형식에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오형식에서는 목적어 하나이기 때문에 얘만 수동태 만들 때 주어로 쓸 수 있어요. 얘만. 그래서 us만 주어로 쓸 수 있고요. us를 we로 바꾸죠. we로. 그 다음에 told를 시제 맞춰서 be told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보는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to 쓴 거죠. to 쓴 거. 투부정사. 동사 나온 거죠. 이게 문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예문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야 될 게 있죠. 오형식에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보 자리에 나오는 동사를 원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to 안 쓰고. 이거 배웠죠. 오형식 때. 지각동사도 마찬가지고. 지각동사면 원형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 복습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오형식인 걸 확인하고 나서 여기가 지각동사다. 보고 듣고 느끼고가 지각동사잖아요. 거기다가 목적을 쓰고 목적보호 자리 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ing 현재분사 쓰는데 이때는 진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행 강조할 때는 이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문제로 나오니까 근데 투부정사는 안 됩니다. 지각동사 나오면 그죠? 요럴 때 요렇게 써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수동태로 바꾸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오형식이 이제 아니다. 수동태는 오형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형식에서 통용이 됐던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개념이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to를 꼭 살려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동태 만들 때는 made를 이제 bemade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clean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보호 쓸 때 to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지각은 어떠냐? 지각 동사는 여기 원형 아니면 ing 썼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써 있었을 텐데 원형이면은 to로 바꿔주고요. 원형이면 근데 ing는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진행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내려가. 그러니까 수동태일 때도 지각 동사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죠. 요거 때 딱 봐도 문제 많이 나오겠죠.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 비빙 PP는 수동태의 진행형. 이거는 요 가감 법칙 뭐라고 부르죠? 이거 수학에서 진행 봅시다.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이잖아요. 그럼 요게만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빙으로 바뀐다. 그래서 외울 때 비빙 PP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비빙 PP. 네.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수와 시제에 따라서 변하지만 비는 안 바뀐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진다, 당하다 하기 때문에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ave pp도 마찬가지. have pp가 좀 여러 번 보세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have pp가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비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 이것도 요 가운데가 합쳐지면 have been pp. have been pp.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have been pp가 나옵니다. 비빙 pp 이렇게 외워야 되고 여기는 have been pp. 그러면 수동태하고 현재 완료 시제는 좀 긴 얘기인데, 자, 수동태는 되어지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개경 완결,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속이면 되어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수동태랑 합쳐지면 뭐뭐 되어져 왔다.
뭐뭐 되어진 적 있다. 뭐뭐 되어졌다. 결국 그래서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면 요것도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 형태가 비빙 PP, 그 다음에 해부빙 PP, 그 다음에가 비빙 PP. 조비 PP. 조동사 can이나 will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동사 BPP. 이거는 원형이겠죠.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니까 조비 PP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수동태를 만들려면 투 뒤에 be 쓰고 PP. 투 뒤에는 원래 원형 써야 되니까 원형을 꼭 써줘야 되니까 be를 쓰고요.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to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to가 전치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의 수동태는 빙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정리되기 전에는 너무 복잡한 듯 보이는데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지수가 비빙 PP, 해부빙 PP, 조비 PP, 그 다음에 투비 PP, 그 다음에 빙 PP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좀 특이한 수동태 형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수동태로 바꿀 때 없었던 동사의 to를 써주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의 경우는 ing도 가능하다. 2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제일 안 되는 건 뭐야? 그냥 안 되는 거 원형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더 이상 오형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동사 구 같은 경우는 동사가 세트로 뭉쳐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ook after는 뭐야? 돌보다라는 뜻이야. 돌보다. 돌보다가 look after입니다. 수거입니다. 근데 수동태로 이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수동태로 바꾸면 똘보다가 아니라 돌보다입니다. 수동태로 바꾸면 그대로 쓴다. 그대로. 동사에다가만 ed, bpp를 써주고 after는 그냥 붙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어색하냐면 여기 전치사 나오는데 또 전치사 또 나와도 됩니까? 이런 거 이제 가끔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이렇게 끊어보면 눈에서 보기가 딱 되죠. 얘는 세트다 그냥 세트다.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는 뭡니까? take care of. 이것도 돌보다죠. 이것도 오브 다음에 바이 나와도 됩니까? 네, 특이한 경우죠. 여기 끊고 갑니다. 끊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 말고 바이는 행위자였잖아요. 행위자. 바이는 이때 이 행위하는 사람을 뒤에다 써주는 겁니다. 바이 플러스 행위자. 근데 행위자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수거라서 암기 수거다 그럼 그냥 암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Be surprised at 이때는 by 써도 됩니다. by 가능.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Be interested in 이거는 그냥 수거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정리된 표를 주면 그걸 외워주면 됩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근데 대신 경우 있잖아요. 대신 경우 예를 들어서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말한다 that 이하를 얘가 전체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뭐로 썼겠어? 대신 주어로 썼겠죠. 주어로. 얘를 주어로 썼을 겁니다. 맨 처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를 주어로 원래는 써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주어라고 여기다 표시 무슨 얘기인지 알죠? that부터 medicine까지를 주어로 일단 써요. 그러면은 이게 현재니까 is said 말하여졌어.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것은 말하여졌다. 이렇게 면쳐 쓰였겠죠. 누구에 의해서? Said by people.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형된 문장입니다. 근데 얘가 대절이기 때문에 어때요? 길면 가주어 is로 바꾸죠. 그리고 얘를 뒤로 빼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형태. is로 바꾸고 that을 뒤로 뺀 형태. 어때요? 감이 와요? 네. 이렇게 된 거를 또 바꾸라는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형태가 자 대절의 주어를 전체 주어로 놓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 투부정사 씁니다. 여기 중요한 거 투부정사. 이때 동사는 뭘 갖다 쓰냐 얘를 갖다 써.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를 앞에 주어로 빼고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빼고 이렇게 해도 같은 문장. 요거 좀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1번 형태는 가주어를 안 쓴 형태는 거의 안 쓰이죠. 그러나 연습은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여진 건 여기는 현재인데 만약에 여기가 과거였다. 여기가 과거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시제를 나타낼 때 to have pp라고 써줘야 한 시제 앞선 걸 나타낼 수 있다. 한 시제 앞선 거.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다. 그러면은 it is believed that to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바꾸면 한 시제 앞서야 되니까 to have pp를 써준다. 요 시제의 형태 기억을 해냅니다. 복습을 좀 하세요.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수거죠. 이게 수거. 아까 얘기했던 수거. 암기. 수거하면 암기야 그냥. be known to 누구에게 알려지다. 뭐 이거는 몇 개 더 있어요. be known for는 뭐뭐로 알려지다. 이유가 될 때는 for입니다. 뭐뭐로 알려지다. 이거는 뭘 쓰냐에 따라서 전치사 뭘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be known as 그럼 뭐뭐로써 알려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e pleased with 이거 전치사 위주로 외워야 되겠죠. spoken to, be spoken to by. 그 다음에 run over by. run over는 차에 치다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해서 문마고와 함께 조금은 더 이제 심플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하고 문마고 참고해서 공부하면서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